자신의 주군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조조를 구한 누이와 전이, 유비의 아들 유손을 구한 조운, 그리고 이건 좀 볼 때마다 웃기지만 그 조모 역시 송견을 구했는데, 송견의 트레이드 마크 빨간 모자 있죠. 송견이 동탁 기병대한테 쫓길 때 그걸 조무한테 씌워버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조무도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송건을 사지에서 구한 주태, 사실 주태는 오나라의 조운이라 보면 되는데 조운과 주태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전은 있는데 기록이 몇 자 되지 않아요. 조운전 보면 조운에 대한 얘기는 몇 자 안 되고 다 딴소리입니다. 주태도 정사의 열전은 있는데 몇 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무용담은 있는데 지휘관으로 활약한 이력이 상당히 부실해요. 물론 주태는 유수독을 했다라는 건 나오는데 유수독으로서 전공을 세운 내용은 나오지 않고, 심지어 조우는 제갈량 북벌 때 임무를 받았다가 조진한테 발려서 진군장군으로 강등당합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승리보다는 조진의 발을 묶어두는 게 주요 임무였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만, 제갈량이 북벌 실패하고 자진 강등한 것처럼 형식적인 거였는지, 둘 다 지휘관으로서의 전공 이력이 부실한 걸로 봐서는 용맹하긴 한데 병사 통솔력에는 좀 뒤처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손찬이 형은 주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서 고백하건대 저는 오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송건은 손재리입니다. 제가 오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무장이 많아서인데요. 심지어 주유까지 소설 연의에서 바보 만들어놨죠. 아무튼 오나라 무장들 중에서 주태는 저의 최애 장수입니다. 주태는 자가 유평이고 구강군 사람으로 흑수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기술하겠지만 강표전을 보면 송건이 주태 가오를 한번 살려주는데 흑수저라 개념치 말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주태가 손호의 귀의한 시점을 추측하자면 주태전에는 장음과 함께 기순했다고 나와있고, 장음전에는 손책이 원술휘하했을 때 귀의했다고 나와있으니 시기는 대략 손책이 강동을 정벌할 때 손책군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음과 주태가 쉽게 말하면 입사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빠들 중에서는 누가 더 출세했느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오랜 오빠로서 정리해드립니다. 또이또이입니다. 오히려 주태가 다소 앞섭니다. 물론 장음이 정치질에 상당히 능했습니다. 송건이 집에 찾아온다 하니까 장음의 모친이 처첩들 옷을 다 쌈마이 배로 갈아입히죠. 이걸 본 송건이 감격해서 비단을 하사했다. 그리고 부하장수 서성이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장음을 추후에 다룬다면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음이 서성을 칭찬합니다. 아래 위로 정치질이 쩌는 거죠. 이 서성은 주태하고도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근데 장음은 서성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코웨이 삼국지 장음 정치 백조야 됩니다. 정사를 보면 장음, 주태 둘 다 유수도독을 지낸 것으로 보이고요. 유수가 손재리 합의꼬라박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둘 다 신임을 받았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장음은 여루에 봉해지지 못하고 사후에 아들이 후에 봉해지는데, 주태는 살아생전에 능양으로 봉해집니다. 관직은 능력, 열후, 자귀는 믿음, 고마움, 보답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주태가 아무래도 송건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더 보답을 한 거라 봐야겠죠. 심지어 주태는 태수도 해요. 한중태수. 아니 당시에 한중 총나라 땅 아니냐. 당시 주태 한중태수로 부임 못합니다. 그냥 오나라 땅에 있다가 나중에 한중 먹으면 거기 부임시켜줄게 뭐 이런 명예직인 겁니다. 당시에는 정통성 문제, 전쟁 전의 선전포고 의미로 이런 게 흔했고요. 심지어 지금도 우리 남한에 평안도지사 있습니다. 이분 북한 못 가요. 명예직이라 보시면 되고요. 주태는 송건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주태가 손책에 기유했을 때 장음과 같이 별부사마가 되는데요. 송건이 주태를 탐내서 형 손책한테 주태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추후에 손재리 치세 이궁의 변의 원인이 되는데요. 정사 손책전에는 아들 손소가 너무 어려서 동생 송건에게 뒤를 잇게 했다고 나오는데, 손책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몇십 년 뒤에 일어나는 이궁의 변의 원인, 주태가 송건을 구하는 선성전투. 앞선 손찬이 형의 손책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손책이 어찌저찌 모병을 했다가 조랑한테 다 털린 적 있죠. 이거 복수전 할 때라 보면 됩니다. 조랑을 치면서 선성을 송건한테 맡기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충계 진지공사, 추계 진지공사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진지공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병사도 한 1000명 남짓. 당시 강동정벌 시 손책군 전병력이 5, 6천 정도로 나와있으니 적은 병력은 아닙니다만 산월족 1000명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중국 쪽 농객들 말로는 산월족 발림이 원술의 사주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다 찾아봐도 출처를 모르겠습니다. 출처 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이 기습에 송건의 목숨이 위태위태했는데 주태가 무쌍을 찍죠. 나중에 보니 상처가 12군데가 나있더라. 그리고 이 상처들로 오랫동안 와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책이 이를 고맙게 여겨 충국현을 봉토로 줍니다. 봉토를 준다는 건 그것도 현을 줬습니다.
후는 봉토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기이고요. 제후라 보시면 됩니다. 후에는 현우, 향후, 정후 순으로 높다는 거 손찬이 형의 위연편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무려 현인데 여후의 자기를 주지 못했죠. 당시 손책이 황제도 왕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만 준 겁니다. 주태는 실질적으로 이때 후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책의 숙적이죠. 원술 밑에 있을 때 여강에 2년간 공들였다가 함락하고 나니 태수직은 다른 놈이 채갔는데 유훈입니다. 이 유훈과 황조랑 싸울 때 주태는 노강을 점령해서 손책의 승리에 큰 공헌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장을 지나면서 손책이 의춘연의 봉토를 또 줍니다. 손책 사후에는 바로 지지난번에 다뤘던 감령의 천하 이분지게, 감령이 송건한테 황조를 바로 쳐야 된다 그러죠. 이때 황조 토벌에도 공을 세웁니다. 바로 이어지는 적벽대전에서는 주유, 노숙, 여몽, 감령과 함께 조조를 물리치고 조인과 대립한 후에 주태는 잠에 주둔했다고 나오는데 잠이라는 자가 산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지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주태의 마지막 활약은 형주 점령전인데 여몽, 육손, 장음 등과 함께 관우를 물리치고 촉에 경고하는 의미와 동시에 명예직으로 주태를 한중태수에 제수하고 능양후에 봉합니다. 그 이후 기록으로는 아들 주소, 주승이 자기를 잇고 3차 유수구 전투에 참전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최애하는 무장인데 기록이 많이 없어서 아쉬운 주태. 분량 채우려고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주태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주태가 유수독을 하고 있을 때 송건이 순시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수는 핫빛꼬라박 전초기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손재리가 눈치는 빨라서 주연, 서성 등이 주태한테 개기는 걸 알아챕니다. 서성은 장음하고도 문제를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죠. 그래서 송건이 연애를 여는데 주태의 옷을 벗게 하고 주태의 수많은 상처를 가리키면서 어떻게 생긴 상처냐 묻죠. 주태는 일일이 무용담을 자랑하며 과음을 하고 다음날 송건은 군주를 상징하는 덮개를 주태한테 보내는데 이를 본 서성 등이 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상관인 주태에게 복종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전이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